네, 오늘의 코인 기분 좋은 수요일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범타임즈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인사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홍석입니다. 수요일 돌이켜 보면은 네. 수요일은 이상하게 비도 많이 왔고, 맞아요. 또 뭐 비트코인 시세도 그랬는데 오늘 뭐 오랜만에 네. 좋은 소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기쁩니다. 어떠셨어요?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3만 달러 선을 딱 찍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또 꼭 뭐 기술적으로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죠. 3만, 2만, 또 4만, 5만, 또 10만 하듯이. 그래서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 또 이제 거시 경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서 더 올라갈 것으로. 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이 3만 달러 선을 우리가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습니다. 거의 몇 년, 1년 만인가요? 거의? 얼마나 됐죠? 네. 한참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의미가 있는 3만 달러였는데 네. 또 어제 저희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또 3만을 딱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방송에 힘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상당한 영향을 우리 크립토 시장에 저희가 미치고 있다라고 한번 저 혼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 또 좋은 주제들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또 가격 예측치도 조금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의 랠리들까지도 여러분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들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이제 스테이킹 물량이 풀린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약간의 좀 우려감들도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이더리움 지금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내일로 예정돼 있죠. 네. 그래서 뭐 한참 전부터 지금 이제 이게 되면 제일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테이킹 물량을 이제 인출하게 되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원래는 처음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그러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샤펠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이제 두 개 합성어입니다. 지금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카펠라 업그레이드 요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요 두 개 합해서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제일 크게는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스테이킹 물량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자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자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 이제 개발자들이 유입이 늘어나고 이제 네트워크 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인출되는 기능에 이제 계속 주목을 하면서 이제 매도 압력이 커지면은 이더리움이 뭐 단기에 이제 뭐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게 뭐 간단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스테이킹 인출 가능하다고 해서 스테이킹 되어 있던 모든 물량을 한꺼번에 이제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제 인출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를 봤을 때 모든 사람 스테이킹된 네. 이더리움을 모두 한다. 인출을 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1년 5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스테이킹 옵션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부분적, 그러니까 그 스테이킹된 리워드만 인출하는 옵션이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제 전체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까 1년 5개월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한 3일 동안은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그 뒤로보다는 좀 많아서 3일간 이제 매도 물량은 전체 유통량의 0.254%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6개월, 18개월까지 가면서 0.035% 전체 유통량이에요. 지금 0.024%라서 이게 매도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물량은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매도 압력에 어떤 이제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를 또 살펴본다면은 이제 제일 또 크게 우려했던 게 크라켄이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스테이킹 돼 있던 이더리움도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크라켄의 스테이킹 된 게 이런 이슈로 만약에 인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바로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스테이킹의 목적이 있었던 리워드의 목적이 있었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테이킹 서비스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크라켄 서비스가 당장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해서 당장 매도 물량으로 바뀌는 거 아니고 다른 스테이킹 서비스를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죠. 뭐냐면은 스테이킹을 해도 다른 코인을 뭐 담보물처럼 다른 코인을 받아서 유동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 현금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다른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스테이킹하고 받은 토큰, 뭐 ST 이더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 덕분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됐던 물량은 이제 과거부터 쭉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있는 이더리움은 한 4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스테이킹 인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현금화를 하겠는가, 나머지 60%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크지 않을 거다, 영향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리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메인넷의 인출이 한 5월 중순경에 이제 예정이 돼 있다. 뭐 이런 등등등 이유로 아까 최악의 상황에 봤을 때도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정도의 물량이고, 방금 봤던 네 가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매도 압력을 좀 더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이더리움 이번에 샤펠러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제 당장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거시경제라든가 다른 시장의 이슈들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움직일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되는 거지, 이번 업그레이드가 당장에 크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더리움의 가격 그리고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는 것 때문에 가격이 이제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을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이 매도 압력을 좀 제한하는 요인들에 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뭐 다양한 또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더리움 투자자 분들께서 그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당장 매도를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더리움으로 뭐 이렇게 단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이 스테이킹 물량으로 맡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를 보고 좀 길게 갈 생각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 수익권이 이제 대부분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아직까지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비트코인 수익 중이신가요? 저는 사실 한번 사면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이걸 기간을 잘라야 되겠죠. 네. 언제부터인가. 물량을 모으는 식으로. 저는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거라 이걸 수익이다고 얘기해. 뭐 최근 1년간은 상당히 힘들었다. 힘들었다. 뭐 네. 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첫 번째 이더리움 샤펠러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요. 뭐 지켜봐야 아는 사안이긴 하겠지만 투자자분들이 크게 염려할 만한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 거시경제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되고 안개가 걷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보시면서 매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이슈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강남 코인 사건의 전말과 교훈.
퓨리 에버 코인에 관해서 오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건, 강남 코인 살인 사건에 관해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청부 살인까지 엮여 있는 사건이고 하필 한 코인에 의해서 또 촉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또 우리 국내에서 인식 자체, 암호화폐에 관한 인식 자체가 현재는 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대표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저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네. 참 우리가 코인 투자를 잘해야겠어요, 그죠? 특히나 이런 잡코인들을 투자할 때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코인의 위험성 또 그동안 어두운 부분들이 맞아요. 한 번에 다 드러난 계기라서 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딱 정말 위험한 부분들까지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타이틀만 놓고 보면 강남, 코인, 살인, 납치, 뭐 상장 폐지, 네. 뭐 상장 코인원,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이거 교묘하게 엮여서 네, 맞아요. 코인은 원래 위험한 건데 맞아요. 살인까지 하는 이런 뭐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최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밤길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블록체인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괜히 그렇죠. 또 그렇게 인식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험한 부분은 정확히 집대 또 아닌 건 아닌 걸로 이제 딱 가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자세히 얘기해보면 자세히 좋을 것 들어볼게요. 같아서 네. 갖고 왔고 일단 재밌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지금 이름도 이제 다 드러난 상황이지만 이제 편의상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이제 세 분이 나오는데 등장인물이 피해자 A 씨가 있고 또 피의자 이 씨가 있고 또 배후로 유 씨, 뭐 유 씨 부부가 있는데 신기한 건 셋 다 동일한 코인에 투자했는 투자자라는 거죠. 특별히 뭐 피해자가 뭐 재단이고 어떤 투자 이런 게 아니라 투자자들 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코인이라는 게 이제 퓨리 에버라는 코인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경과를 간단히 한번 보면은 이제 20년 11월에 퓨리 에버 코인이라는 곳에 A 씨, E 씨, U 씨가 모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같이 뭐 함께 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일단 뭐 피해자 A 씨가 퓨리 에버 코인의 영업팀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사업 발표장에서 만나서 소개했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2020년 11월에 모두가 이제 투자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 달에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한 2, 3개월 후에 급락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A 씨가 지금 이제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유 씨 부부를 그러니까 이 씨와 함께 지금 피의자 이 씨와 함께 납치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코인을 뭐 1억 얼마치를 갈취를 했다고 해요. 지금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유 씨의 부인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악연이 시작되는 건데 이상하게 이때 이제 배우로 지목된 유 씨하고 이 씨하고는 이제 친분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피해자 A 씨에 대해서 와는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로 지목하고 이제 사건까지 이렇게 이제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코인과 살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투자자들 간에 물론 이제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일이긴 하지만 투자자들 간에 뭐 더 내부적인 거는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만 본다면은 손실로 인해서 투자자들 간에 이제 감정이 격해졌다. 그래서 이제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퓨리 에버 코인이 지금 코인원에 상장돼 있고 또 최근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근데 지난달 초에 이미 퓨리 에버 코인은 한번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가 3월 17일 경에 다시 유의 종목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유의 종목 지정됐던 사유는 이제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였던 건데 이제 토큰 인사이트라는 곳에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해제됐다가 해제된 지 뭐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제 유의 종목으로 다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코인원 관계자, 상장 관계자가 상장 비리로 또 구속되기도 하는 사건들이 나오면서 이때 상장 비리에 해당된 코인 중에 퓨리에버 코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닥사라고 있죠. 코인원도 닥사의 회원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닥사가 이제 국내 5대 거래소의 협의체인데 과연 지금 운영할 역량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최근에 지정하고 유의 종목 해제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안 걸러졌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다시 이제 사건이 불거지니까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이런 수준인데 과연 역량이 있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리고 이제 상장 비리로 이제 뭐 수십 개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코인들은 과연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지 상장 폐지 그 관련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걸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퓨리에버 코인은 이제 그 발행사 같은 경우에 유니네트워크인데 지금 최근에 그 유니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보도되고 있어요. 네. 뭐 허위로 보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최근에 위믹스랑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 지정하고 상장 폐지를 발표를 했는데 과연 지금 남아 있는 코인들은 위믹스나 페이코인보다 건전한 코인들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만약에 그 자체적인 닥사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과연 이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건가? 위믹스 같으면 위메이드, 페이코인 같으면 그 다날 이제 알만한 다 회사들인데 과연 지금 상장돼 있는 코인들은 건전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이건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 스스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금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를 기다리기에는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정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점검을 해야죠. 투자자 네. 스스로 이제 코인 뭐 네, 검토라든가 네. 뭐 대충 지인 추천으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당분간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까지 해주셨는데 닥사의 또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인 체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스스로 좀 주의하셔야 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